네, 기초 사주풀이 제5강 오늘은 봄날의 간목 4월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잠깐 복습하면서 어, 그 사이가 좋지 않은 오행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여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봄날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의 그 지리를 가지고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항상 사주는 음양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항상 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행의 순환. 무슨 얘기냐면 사주는 결국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음양의 균형과 오행의 순환으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자연지리에 비유해서 봄에는 따뜻한 햇살과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풍부한 수기가 있어서 나무가 자라기 좋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할 거는 그중에서 사이가 나쁠 때 오행들이 서로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생생생하는 사주면 좋은 사주겠죠.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충하거나 형하거나 이런 사주 또는 지나치게 계절에 맞지 않게 치우쳐 있는 사주 예시를 들 거예요. 봄에는 목이 강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목은 화로 갈 거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주는 목이 있고 그 목이 화로 가는 모양을 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천간에 병화가 있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지지에 병화의 뿌리가 되는 사화나 오화가 있고 이러면 좋았죠. 그리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가 있으면 개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으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에 그대로 마찬가지로 자수나 해수가 받쳐주고 있으면 좋았어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모양이죠.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으로 가는 수생목, 목생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림, 내가 있으면, 여기 나가 있으면 이렇게 음양은 균형을 이룬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균형을 이루는데 반대 방향에 있는 애를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균형을 이루겠다. 반대 방향에 있는 애는 얘가 재성이었고요. 또 이쪽은 관성이었어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 관성은 나를 극해 오는 것이었죠. 자, 우리 십성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목이라고 하면 목이 생하는 거는 화죠. 내가 생하는 이 화는 식신 또는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인 화가 생하는 것은 토죠. 토는 음양이 같으면 편재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재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요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양의 경우에는 내가 양이면 양은 나아가는 기운이죠. 자,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은 나아가는 기운이고 음은 수용하는 기운이에요. 이게 더 익숙한 거죠. 그랬을 때 나아가는 나의 기질을 그대로 쓰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죠. 자,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는 거는 결국은 재성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잡아준다. 이러면 균형을 이루는 거죠. 또 관성이 있어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면 이것도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직접적으로 극하는 것보다는 관성에서 인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기운이 들어오는 방식이면 좋겠죠. 자, 관성은 토 다음에 뭐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서 금이 관성이에요. 금은 나를 극하는 금극목하는 애가 되겠죠. 얘를 관성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같으면 현관이라고 해서 치우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관성이 생을 하면 금생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에서 금생수하고 금생수한 애가 다시 수생목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균형이 또 이루어지겠죠? 이때 수는 나를 생하는 것이지만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인 이렇게 불렀어요. 자, 요렇게 틀에서 원을 제가 오행도를 그렸는데 이 오행도에서 양은 나아가는 기운, 이거를 남녀의 비유 많이 하죠. 남자는 양답게 대시하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 가서 적극적으로 부닥쳐보는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기질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양적인 기질이 강하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부닥쳐보고 대시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은 요 방향, 즉 식신을 통해서 재성으로 가는 이렇게 재성과 하나가 되는 요 방향이 더 기질적으로 잘 맞다. 음은 보통 여자의 비유를 하는데 어,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보다는 나에게 오도록 여지를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음은 수용하는 것에 익숙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관성이 열심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꽃을 들고 바친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으로 술을 목에게 주는 이런 모양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갑은 양간이죠. 양간이고 또 하나 봄이잖아요. 봄은 어때요? 이제 막 솟아오르는 기운이죠. 즉 봄은 목의 계절이고 화는 여름의 계절이죠. 목화는 양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금수는 음이고요. 그랬을 때 목화는 양이에요. 게다가 목화 계절은 봄과 여름이에요. 둘 다 양이죠. 이렇게 양은 나아가는 기운이 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사주에 있어서 얘가 토로 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좋다. 봄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주를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이러면 월지부터 보라고 했죠? 인묘진 봄이네요. 봄은 양의 기운이 강해요.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 사주가 좋겠구나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으려면 뒤에서 밀어주고 수가 밀어주고 봄인 목이 하로 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자연의 순환에 맞는 그런 사주 모양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봄이 봄답다는 거는 밀고 나가는 양의 기운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봄에 금이 많아. 이러면 봄에 자라나려고 하는 기운을 금은 숙살지기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숙살지기. 금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잎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숙사라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운이 금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잎을 떨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런 기운이 작용해야 되는데 때 아니게 세상에 봄에 숙살지기가 막 사주에 가득해요. 그럼 뭐예요? 봄에 자라나는 새싹을 마구 잘라대고 있는 거잖아요. 봄에 가지치기 하지 않죠. 봄에 가지치기 하면 죽습니다. 함부로 하면.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금이 강하게 있거나 금이 서슬퍼런 날을 드러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제가 살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응당 사형을 당해야겠죠? 사형을 당하는데 살생을 저지른 그 사람을 봄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봄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봄에는 만물이 생동하면서 태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형을 집행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는 것은 자연지리에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그때 숙살지기가 지배하는 자연의 시기죠. 이때에 이제 그간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봄에 죄를 지으면 가을까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가을 죄를 지었다 바로 잘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봄에 금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계절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행이 사이가 나쁘다라는 건 봄에 때 아니게 금이 강해요. 이런 의미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봄에 금은 서리에 비유하죠. 서리. 금에 갑자기 이 봄날 가끔 서리가 내릴 때 있죠.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이러면 어때요? 그의 농사 망치잖아요. 꽃잎들 또는 잎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그러면 다 떨어지죠. 눈이. 나무에 눈이 다 떨어지면 얘는 제대로 꽃이 피지 않아서 그 해 농사는 다 망치잖아요. 꽃 피려고 이제 꽃망울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데 꽃망울이 특히 진월은 꽃망울을 막 맺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0도 막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월에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꽃잎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얘가 꽃이 피지 못해요. 꽃을 피우지 못했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죠. 재작년인가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 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꽃망울이 떨어져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대요. 꽃이 거의 안 폈다고 해요. 꽃이 안 피었으니 그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돼야 되는데 수정이 돼서 열매가 될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과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자연에 비유하면 이러한 사주들은 병화가 있어서 좋네요라고 하지만 봄답지 않게 이런 그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술충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계절에 맞지 않아 봄인데 금이 너무 강해 이러면 치우쳐 있는 사주다, 부정적인 사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풀이를 처궁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처궁에 신이 있는데 자 천간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애가 봄에 때 아니게 설이 내리는 얘네들이 문제죠. 근데 얘네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그나마 나은데 지지에 다신과 같은 신금이 즉 천간의 경금은 지지에서 신금이라 그랬죠. 가지를 뻗어서 지지에서 태어난 천간 경금의 몸이에요. 몸. 이 몸이 신금이죠. 그러니 튼튼한 뿌리까지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있다,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돼주는 애가 배우자 궁이다. 궁이 배우자 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우자 궁에 있는 기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처복이 나쁘다. 남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식복도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배우자궁이 좋지 않은데 얘가 지금 왼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인신충도 하고 있네요. 자, 인신충까지 하니까 인신충 하는 거는 시지랑 충하고 있는 거죠. 자식궁과. 그래서 자식도 별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오행의 사이가 좋지 않은 사주예요. 다음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책의 풀이에는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것보다 잘 보세요. 봄날에는 무조건 인묘진, 인월, 묘월, 진월은 봄에 있는 달이잖아요. 그죠? 봄에 있는 2월, 양력으로 3월, 양력으로 4월. 이때는 봄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때예요. 즉, 봄의 기운이 강력하다는 건 목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예요. 월령이에요. 모든 것들은 새로 피어나고 생겨나고 솟아오르는 시기다라는 거죠. 이런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란 뜻이에요. 즉,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천간에 목이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수생목, 수가 생까지 하고 있으니까 목은 어마어마하게 세졌죠. 자, 봄에는 목이 센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도 너무 세.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이 너무 세면 제일 피해를 받는 애가 목극 토하겠죠. 토. 목이 토를 극할 거 아니에요. 목극 토함으로 해서 이 토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어요.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지를 짠 내려와서 보니까 진술충하고 있어요. 자, 사주에서 목일간이 연월에서 진술충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 일찍 돌아가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강해서 토가 손상될 거야. 잘 봐봐. 라고 하는 가능성 내지는 조짐을 천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에서 진술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술충이 누군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이건 조금 고급 과정이긴 한데 연월에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건 수겠죠? 연월에서 이 지지는 여기가 엄마 자리잖아요. 엄마 자리, 아빠 자리, 아빠 궁, 엄마 궁이라고 했을 때 엄마 궁에서 수를 찾아보는데 수가 진 속에 있죠. 진의 지장간에는 을. 자, 여러분들도 속으로 따라하세요. 을, 개, 무가 이렇게 진의 지장간에 있어요. 여기에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에요. 정인이고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진 속에 있죠. 진은 토죠, 토. 그죠? 진은 토고 토는 재성이에요. 간목 입장에선 극하는 거니까 재성이죠.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겠네요. 자, 편재인 진토, 무토죠. 천간에서 얘와 개수가 같이 있죠. 그러면 이진 속에 있는 무토는 아버지, 그 다음에 개수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목이 너무 강해서 극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제 대운을 놓고 본다면 대운에서 만약에 술을 건드는 술과 관련된 삼합이 있거나 충이 있거나 합이 있거나 또는 진과 관련된 뭐 같은 글자나 삼합이 있거나 육합이 있거나 하면 요 기운들이 동해요. 움직여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주는 사주 안에 있는 글자는 그 자체로 충이 있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주는 정한 상태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기운으로. 내가 타고났을 뿐이야. 이게 건드려야 발현되죠. 그쵸? 성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럼 그 나쁜 성질을 드러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드려야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조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상될 일이 있을걸? 이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이 와서 건들면 그때 이제 발동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와 관련된 사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고 가족 관계를 찾아서 뭐 몇 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것까지 풀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건 진월이라서 목이 너무 세. 그런데 천간에 목이 세 개나 있어. 와, 목이 지금 네 개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누가 손상돼? 누가 다쳐? 재성, 목이 극하는 목국토 하죠? 토, 내가 극하는 걸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이 극을 너무 심하게 돼서 다쳐. 또 뭐 토가 빵꾸가 나.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재성이 다치면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겨도 되고요. 또 재성은 뭐죠? 돈도 되죠. 그래서 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투자를 잘못해서 큰 돈을 잃었어. 이런 식의 풀이나 설명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세요. 계절에 맞는 것. 이 계절에 제일 힘센 건 목이야. 그런데 목이 천간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이 세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세면 누가 상한다?
극당하는 애가 상한다. 이런 정도까지 감각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난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봄날의 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오행이 소위 사이가 좋지 않은 사주들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뭐 역마살 보는 법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역마살은 사주 볼 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보통 뭐 이사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역마살을 이제 보기는 하는데, 역마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제가 번호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기는 해, 여기는 인, 여기는 사, 여기는 신. 자, 서로 자, 마주 보고 있는 애끼리 인신충, 사해충하죠. 자, 해부터 해, 자, 축. 요렇게가 겨울이었죠. 그 다음에 인부터 인, 묘, 진이 봄이었죠. 그 다음에 사부터 사, 오, 미가 여름이고, 신부터 신, 유, 술은 가을이었어요. 그죠?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은 모서리에 있잖아요. 즉, 가을에서 와서 겨울로, 이는 겨울에서 봄으로, 사는 봄에서 여름으로, 쉬는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예요. 꺾이는 애죠. 이렇게 갈아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신사해, 얘네들이 역마예요. 그러니까 역마가 뭐죠? 말 갈아타는 곳이잖아요. 서울에 보면은 구파발 이런 데가 그 말을 갈아타는 곳이었죠. 그렇게 해서 말을 갈아타는 곳, 계절을 바꿔 갈아타는 곳, 계절이 시작되는 곳이 역마이고요. 요렇게 요 네 개의 기운들을 역마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12신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전통 조선의 이제 명리에서는 12신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신살은 이제 겁살, 제살, 천살, 역마살, 반환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을 말하는데, 이걸로 역마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신살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살들은 다 연을 기준으로 봐요. 대부분. 연이 술이죠. 그러면 술은 인오술 삼합운동을 하잖아요. 인오술, 인오술, 이렇게. 그래서 인오술 삼합운동을 하니까 인오술 삼합운동을 하는 게 연지에서 이 삼합운동을 하는 글자를 찾아서 첫 글자, 얘가 인이죠. 얘랑 충하는 애는 신이죠. 그죠? 그래서 신이 역마야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 찾는 법을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길래 잠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임술년생인데 술의 역마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술은 인오술 삼합운동을 하는데, 삼합운동을 하는 첫자인 인이 충하는 신이 역마더라. 그런데 이 신이 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가 역마니까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맨날 어딜 다니고 이런다라고 풀이를 한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잠시 그 설명을 좀 참고로 드렸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4월에 간목을 수업을 할 건데요. 자, 항상 제가 계절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죠? 사주를 볼 때는 월지를 보는 거예요. 월지가 뭐니? 이걸 보는데, 인묘진, 지금까지 했었던 인묘진은 봄이었어요. 인묘지는 봄이었고, 이때는 목이 주인공인 계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목에서 화로 오는 거예요. 여름. 여름은 사, 오, 미, 월이죠. 요때는 여름이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화예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주에서
지금 현재는 목일간인 사람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4월은 화가 주인공인 계절이죠. 그랬을 때 천간에 화가 있어. 내가 병화야. 또는 내가 간목이지만 여기에 병화가 있어요. 이렇게 화가 있다는 거는요. 그릇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름이 여름답다. 여름이 여름답게 더울수록 뜨거울수록 여름다운 거죠. 뜨거울수록 귀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치우치니까 수가 훨씬 더 귀해지겠죠. 그래서 어 누가 더 부자니 이런 이야기할 때 여름인데 엄청나게 화가 많아 이런 그런데 수가 견고하게 딱 받치고 있어. 이 사람이 진짜 큰 부자예요. 수도 조금, 목도 조금, 파도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먹고 살만해, 평화로워, 삶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얘가 화잖아요. 누구보다 힘이 센 놈이 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름에는. 이 화가 천간에 투간했다는 건 진짜 더운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겨울에 해자축월에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엄청나게 더운 겨울이었어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지금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게 바로 지금 자월이 지금 축월이죠. 축월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해자축월은 겨울에 있는 달인데 이 축월에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개축월이에요라고 하면 그 해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축월이어도 또는 자월이어도 천간에 수가 없어요. 임수나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겨울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투간했어요. 사주의 어딘가에. 그러면 엄청 추운 유난히 그의 겨울은 추웠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사주를 풀 때. 자, 어쨌든 이제 봄을 거쳐서 여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죠? 가을로 갈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름을 지나서 화생 토 아니에요? 그런데 토는 중재하는 기운일 뿐이에요. 사계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을 지나서 화로, 그 다음에 목화 다음에 뭐예요? 음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금수예요. 중재하는 건 토지만. 그래서 여름에는 다음으로 가야 될 누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그죠? 갑 다음에는 을이 있고, 을 다음에는 병이 있고, 병 다음엔 정이 있고, 정 다음에는 무기는 중간중간에서 중재해주는 기운이고, 그 다음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그래서 여름 다음에는 경금이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신금보다는 경금이. 요게 자연의 순리예요. 요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만 먼저 하는 거예요. 감각을 계속 익히기 위해서. 목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목이 있고 사목이 있어요. 생목이라는 건 활목을 말해요. 살아있는 나무. 목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금, 수, 토 전부 다 따지지 않아요. 목만 크게 두 가지로 쓰임을 나누어서 봐요. 뭐냐면 태양이 있고 물이 있으면 나무는 무조건 자라려고 하겠죠. 그죠? 태양이 있고 물이 있으면 나무는 자라잖아요. 따뜻해봐요. 무조건 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수가 있고 화가 있으면 나무는 자라려고 해요. 그래서 생목이다, 살아있는 나무다, 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주를 자라는 것에 적합한 사주 구조를 갖췄니? 즉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니 살아있는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니를 가지고 사주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목이겠죠. 얘가 지금 가을에 태어났는데 새로운 잎을 막 내고 꽃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태어난 나무는 사목이라고 해요. 또는 가을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얘가 수가 없거나 또는 화는 상관없어요.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려면 일단 수가 있어야 돼. 화는 부족해도 돼. 수가 있어야 되죠. 수가 없어요. 사주에. 그런 사람들 많죠. 저도 없어요.
이렇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 얘는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목이라 그래요. 동량지제가 되는 거죠. 사목은 건축 자재라든가 뭐 경복궁 이런 거 지을 때 기둥 이런 것들 다 사목이잖아요. 나무를 베서 쓸모를 가지는 거야. 땔감으로. 요런 용도로 쓰기 좋으냐. 즉 얘가 제목으로 쓰일 만한 나무이냐를 보는 거예요. 제목이 된다는 건 뭐죠? 금을 키우기 위한 용도, 즉 금을 녹이는. 그래서 이제 화로에 용광로에서 장작불이 타면 여기서 금을 녹이잖아요. 금을 녹여서 이 금으로 보석을 만들 수 있도록 쓰임새를 가지는 것. 그래서 장작으로서의 쓰임이 얼마나 좋으냐, 또는 뭐 대들보로서의 쓰임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쓰임이 좋은 모양을 하고 있으면 사목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말해요. 이래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목으로 살아있는 나무로 살기 좋은 환경이어도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주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목만 그래요. 목만 간목과 을목만 나누어서 봅니다. 을목은 약하고요. 주로 간목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나무니 죽은 나무니 이걸 중심으로 봐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보면 뭐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뭐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4월은 이제 바야흐로 여름으로 들어갔다. 양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월은 언제죠? 5월이죠. 양력으로. 인묘진은 그다음에 사오미 이렇게 있으면 자, 축월이 양력으로 1월이에요. 양력으로 2월. 이때가 입춘이 있죠. 2월, 묘월은 3월, 진월은 4월, 그다음에 4월은 5월이죠. 5월이 4월이에요. 5, 6, 7이 이게 다 양력으로 5, 6, 7월이 여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입추 전이니까 8월 한 5일 전까지를 말해요. 이게 양력으로 여름에 있는 달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더운 건 8월 초인데 이렇습니다. 이건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름에는 그러면 뭘 볼 거니?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여름하고 겨울, 즉 겨울 수와 여름 화는 그 자체로 음과 양이죠. 그죠? 그 자체로 음과 양이에요. 겨울은 그 자체로 음이고 여름은 그 자체로 양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기운, 즉 여름에는 무조건 간목이든 을목이든 무슨 오행이든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기운인 수가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돼요. 여름에 태어났어? 사오미? 수 있나? 이거부터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더울 때가 언제예요? 4월은 그렇게 많이 안 덥잖아요. 4는 양력으로 5월이니까. 그쵸? 많이 안 덥죠. 그렇지만 모내기를 하는 시기니까 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더우니까 당연히 수가 필요하고 7월, 미월도 당연히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름은 어쨌든 수가 있나 이걸 보는 게 사주에서 핵심이다. 수 있니?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름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뜨거울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름에 뜨거워야 되는 이유.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뜨겁잖아요. 여름에 햇볕이 별로 안 났어. 올여름 별로 안 더웠어. 올여름은 뭐 비가 오다 말다 중간에 뭐 장마도 길고 이래서 별로 덥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농사는 박살이 난 거죠. 여름은 뜨거워야 돼요. 자연의 이치가. 여름에 뜨거울 때 그 열기로 열매가 과육이 단단해지고 아주 그 당도가 높아지면서 맛있어지는 거죠. 뭐 벼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제대로 익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농사 망쳐요. 여름에 뜨겁지가 않았어요. 농사 망쳐요. 그죠? 제대로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을 하거나 열매를 얻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여름답게 뜨거워야 돼요. 가운데에 약간의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여름 사주가 좋으려면 자 그런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되죠. 여름에
화가 뜨거울수록 좋은 이유는 뭘 하려고? 금을 키우려고, 열매를 키우려고. 그래서 사주에 금이 있으면 좋아요. 자, 간목이 4월에 태어났어요. 사 중에 지장간 뭐가 있죠? 사, 무, 무, 경, 병이 있죠? 그죠? 4월에는 경금이 생기는 거예요. 즉,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면 요 안에 C방에서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면 어때요? 얘가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C방이 딱 맺혀가지고 얘가 점점 씨가 생기면서 자라서 나중에 얘가 열매가 되죠. 과육이 되고 열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 4월에 금이 생겨난다라는 거를 지장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월에 있는 지장간의 사 중에 무경병이 있어요. 사는 천간의 병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에는 병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품고 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그 진월까지 해서 뭐 또는 5월에도 꽃 피죠.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짠 하고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꽃에 잎을 떨어뜨리고 나면 요 씨방이 장차 자라서 열매가 되래잖아요. 얘가 수정이 돼서 딱 맺혀요. 조그맣게, 쬐그맣게, 그죠? 얘가 앞으로 클 열매죠. 앞으로 4월에 열심히 4월부터 4, 5미를 거치면서 열심히 키워내야 할 그 무엇, 목적이 생긴 거예요. 얘가 투관했다.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관했다. 이러면 좋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열매를 키우겠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는 있지만요. 어쨌든 첫 번째, 4월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사주에서 무조건 뭐부터 봐라? 수가 있나 봐라. 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찾으면 얘가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금이 있는지를 봐라. 이게 포인트예요. 수를 보는 걸로 일단 웬만한 건 다 끝나요. 수가 있다, 살만합니다. 취업 잘 됩니다. 먹고 살만해요. 좋은 회사 다녀요. 뭐 이런 좋은 해석들은 다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가 있는지를 보는 걸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고 그릇이 얼마나 크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금이 있나 이것까지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사주는 이제 순리를 따르는 사주인데요. 4월은 4월이죠, 4월. 4월에는요, 그렇게 나쁜 사주도 없고, 그렇게 굉장히 그 높은 뭐가 된 사주들도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4월은 양력 5월이죠. 양력 5월 어때? 적당히 살기 좋죠. 따뜻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때 절기 소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절기 소만이 보릿고개가 이때 있다고 하거든요. 보리는 아직 거두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건 없고 모내기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농사 준비하느라고 몸은 너무 힘든데 먹을 건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 소만은 작게 얻는다, 작게 만족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뭐 풀 뜯어 먹고 이러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기운은 어때요? 살만하죠? 치우쳐 있지 않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사실은 4월은 아주 그 격이 큰 뜻을 품은 사주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 두 번째, 또 너무 나쁜 사주, 오행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사주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대체로 무난무난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순리를 따르는 사주하고 일반적인 사주하고 뜻을 품은 사주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고급반에서 이제 그 출산일을 잡아달라고 해서 이제 잡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골라달라고 해서 골라드렸는데 한 개가 뭐예요? 올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월 뭐 말경에 태어날 아이였나 봐요. 그 예정일이. 자, 그러면 무조건 병원년은 정해졌죠. 병원년만 정해졌나요? 2월에 태어나니까 얘는 경인월이라는 것도 정해졌어요. 이미. 그러면 그 안에서 요 일주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날은 뻔해요. 운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날 뻔하고 거기서 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하죠.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잖아요. 새벽에 요즘에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무슨 특별한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운명인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순리를 따르는 사주를 보면 제가 순리를 따르는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요 사주를 제일 첫 번째로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오행이 순환하는 것은 왜 순환할까요? 균형을 이루려고, 그죠? 오행이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게 사주를 볼 때, 사실은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사주를 보는데 잘 안 보여. 되게 어려워, 이 사주.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순환하는지를 보면 돼요. 원래로 돌아가요. 음양이 균형을 이뤘나, 가 기본이에요. 얘네 둘을 보면 되는데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행이 순환을 이루는 것 해서 목생화, 화생, 토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또 하나는 간지. 간지가 생생불식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뭐 천간이 연주하는 사주도 아래서 좋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죠. 천간이. 그죠? 물론 가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생생생 가는 사주를 기본적으로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로 글자로 순환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가고 있네. 요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4월이에요. 제가 뭐부터 보라고 했죠? 수가 있나? 어유, 수 있네요, 여기. 그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수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본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데, 어라? 땅에서는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순서대로 가는 거를 같이 봐요. 그러면 묘 다음에 진이 있고, 그죠? 진이 있고 그다음에 사죠. 묘진사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이렇게 갈 때 묘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간에 빠졌죠. 그죠? 이렇게 빠진 글자를 우리가 격각이라 그래요. 이런 거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말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글자가 순서대로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글자들을 격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운으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시하고 2시, 3시, 4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아마도 이 격각이나 이런 기운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을 설명을 저만큼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에이 이게 없는 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은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1시하고 2시 사이에는 시간이 없나요? 아니죠. 1시하고 2시 사이에는 1시 10분도 있고 1시 20분도 있고 1시 30분도 있죠. 그랬을 때 1시 30분은 있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1시, 2시, 3시, 4시라고 말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운의 흐름도 묘 다음에 진을 거쳐 사, 오, 미 이렇게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따로 드러나 있지 않아도 이 사이에는 진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섀도우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요. 기운으로는 작용하는데 보이지 않아. 누가 나를 돕는데 보이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사람. 보이지 않는 기운인데 얘가 어머나 세상에 진이야.
이 진은 지장간을 볼게요. 진의 지장간은 진, 을, 개, 무가 지장간에 있죠. 그죠? 진 중에 을개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꽂혀 있는 건 개수예요. 그죠? 개수가 어머나 여기 있네요. 개수의 뿌리가 되어주는 애가 보이지 않게 있어요. 요런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의 기운이 어, 보이지 않게 있는 이런 기운들을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 사이에 빠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1시 30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얘가 뚜렷하게 기운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으로만 있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대신에 손상될 염려가 없죠. 얘를 쳐서 충하거나 해서 파괴되거나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운으로만 있으니까 어때요?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미하니까. 만약에 기운으로만 있는데 얘가 어머나 남편이야. 이 여자분 사주네요. 이 만약에 기운이 남편, 이건 만약이에요. 남편이야 이러면 어때요?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 가지죠.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남편이 있어도 나는 외로워. 나는 네가 곁에 있어도 외로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긍정 좋게 해석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사주처럼 여름에 개수가 필요한데 이 개수가 즉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에 뿌리가 되는 애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있대. 요게 좋다는 거예요. 요럴 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사주는 요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풀이에는 좋지만 문제도 있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지에 토가 없다. 토가 없죠? 인중에 무토, 사중에 무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드러나서 토가 없어요. 사주에 토가 없다는 건 뭐냐면 목에서 화로 가는데 토가 없다는 건 토가 중재를 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봄이 끝났어. 인, 묘, 진이면 진이 토잖아요. 토는 중재예요. 이제 목의 기운 끝났어. 그래서 이거 봄인데 왜 이렇게 더워? 이제 벌써 여름이 시작되려나 하는 날들이 하루 이틀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니네 여름으로 갈 준비해라고 준비를 시켜주는 기운이잖아요. 토가 중재하는 기운이니까. 사주에 토가 많으면 중매 잘 서고 중재 잘하고 이래요. 그런데 토가 사주에 하나도 없어 이러면 중재하지 않고 뭐예요? 벌컥 바로 여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지지에 토가 없어. 그러면 중재하는 기운, 준비하는 기운을 거쳐서 넘어가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 또 하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놀랜다. 그리고 안정감이 떨어진다. 토는 주로 안정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의 터전이잖아요. 토는 터전. 땅에 다리를 이렇게 디디고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이제 터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단점은 토가 부족해. 하지만 좋은 사주야라고 말을 해요. 순리를 따른다는 건 순환하는 구조를 갖췄다라는 뜻이고 이 사주는 천간이 순환하는 구조더라. 그런데 또 좋은 건 뭐냐면 4월에는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다가 금이 있으면 좋다 그랬죠? 이분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금이 여기 있네요. 있는데 신금은 정관이죠.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야. 그러면 정관이 다 내 남편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정관이라고 다 남편은 아니야. 그런데 이 사주는 내 남편이 맞습니다. 잘 보세요. 잡을까요? 정관은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금은 남편이 될 수 있는데 남편이 되려면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요 남편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 남편 자리로 얘가 오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뭐 액션이나 기타 등등등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주는 얘가 묘를 깔고 있죠. 이 책에서 설명한 거랑 조금 달라요. 묘를 깔고 있죠.
그런데 내 자식 자리에 묘를 깔고 있죠? 그죠? 자식 자리에 묘를 깔고 있는데 얘 정화는 간목 입장에서는 상관이에요. 목생화, 내가 생한 거죠. 여자는 내가 생하는 식신상관이 자식이 돼요.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는 거죠.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는데 자식과 같이 누가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글자. 얘가 같은 글자로 일로 오는 거예요. 일로 복음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남편이 정관이 나의 남편이 되려면 남편이 있어야 될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궁으로 오든가 또는 자식과 동주한다 그래요. 자식과 같이 있거나 그러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런데 이 정관이 묘로 복음으로 와서 같은 글자로 오는 거예요. 같은 글자끼리도 옵니다. 와서 자식과 같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나의 남편은 맞는데 어디 있어요? 나랑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쵸? 이렇게 연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멀리 있어. 나랑 멀리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해당돼요.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는 건 남편은 뭐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지방에서 아예, 뭐 주말부부로 살고 있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물리적 거리. 그 다음에 시간적 거리는 뭐예요? 나와 나이 차이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이 연에 있다 이러면 여자 사주라면 아이고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아니면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네요. 남편 해외에서 만났네요.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신금이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금금목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금이 수를 생한 수가 나한테 와. 세상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남편이 알아서 해주는 거 받아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만 키우면 돼. 이런 의미에서 여자 사주로는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자,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아니, 남자가 조금 찝찝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남자 외정을 둔 남자다. 바깥에 해외에 살고 있지만 바깥에 딴 여자 있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묘목이랑 같이 있잖아. 나 간목인데 얘 모목은 묘목은 겁재죠. 내 것을 뺏어가는 겁재인 묘목의 여자와 동주에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그죠? 해외에 살면서 거기에 이제 따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랑 살면서 나한테 많은 이제 생활비를 주어서 내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아요. 안 보니까 계속 편하죠.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풀이에 나와 있는 사주들도 읽어보면 비슷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사주는 좋지만 어린 시절 3살 때, 3살 때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개사, 개사년에. 재밌죠? 똑같은 글자가 오면 그 기운이 움직여요. 그래서 개사년에 그 개사가 작동해서 이 여자가 화상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볼래요? 화상 입은 것도 사주에 나오죠. 사신형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인사신 기억나죠? 형 배운 거. 인사신 사명 축 술, 미, 사명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사명이 있으면 이제 다치거나 흉터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명이 동할 때, 요때 그런 일이 있다라고 보는데 3살 때 하필이면 세운이 계사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동한 거죠. 얘가 동해서 삼형이 작동을 했다. 다쳤는데 재미있게도 자 부모궁에 있는 개수는 인성이잖아요. 수생목하니까 인성이니까 엄마네요. 엄마가 이걸 물상론이라 그래요. 생긴 모양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얘는 사화는 다리미처럼 생겼죠. 파이고 다리미 손잡이 같이 생겼고 그 다리미에 뒤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주 볼 때 요즘에 물상론이라고 해가지고 사주의 글자 모양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공부한 최고위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재밌잖아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기본이 흐트러지니까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3,000% 빠질 가능성이 커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재미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말 너무 빠른가요? 자, 어쨌든 이 슬라이드가 잘못된 게 맞네요. 두 번째는 이제 조화원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사주예요. 진사 벼슬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척 보면 우리가 사주를 척 봤을 때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칠살. 칠살은 편관이었죠. 그 다음에 겁재. 요 두 개가 있는 사주는 그것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는 애가 재성, 관성인데 이것을 손상시키는 애는 겁재가 있으면 얘가 너무 강력하게 극해서 박살내기 때문에 겁재가 있으면 겁재가 무슨 짓 하는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또 관성 중에서도 나와 음양이 같아서 일방적으로 극해버리는 편관이 있으면 편관이 나를 극단적으로 극하기 때문에 내가 손상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사주고 뭐고. 그랬을 때 이 편관이 무엇을 하는지, 나를 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성을 생해서 얘가 결국은 나한테 그 사랑이 돌아오도록 하는지 얘가 뭘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데 아무리 사주 모양이 아름다워요. 너무 뭐 4월에 있어야 될 개수도 있고요. 병화도 있고요. 경금도 있고요. 사주 진짜 좋아요. 그랬는데 을목 있어요. 근데 을목이 날뛰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봤자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프로젝트 막 준비해가지고 완성시켰어? 그 프로젝트 실제로 작성했다고 승진한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겁재나 칠살, 편관이 있는 경우엔 걔가 뭐 하나 이거부터 봅니다. 자,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걸 따지기 전에 어머나 을목이 있네. 을목은 겁재죠. 그런데 경금도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월에 태어났는데 사중에 있는 지장간 무, 경, 병 중에서 경금이 이렇게 투관했죠. 투관한 경금이 을경 합해가지고 얘를 겁재를 잡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메시 합살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가 뭐예요? 내 누이가 내 누나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하고 결혼했어. 호랑이 선생님이 오호 내 매부야. 내 뭐 자영이야. 이러면 내 편 됐으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일단 사주가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요. 주로 검경이나 뭐 현대에서 검경, 군인 이런 쪽에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공직자,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만으로 병이 있는데 겁재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선다. 경쟁할 때마다 내가 대상이 되는 승진 대상이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 올해 을사년이 왔어요. 자, 올해가 아니구나. 2025년 을사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 승진해요. 어떻게? 이사주에서 좋은 건 얘가 이렇게 해서 겁재를 합했네. 그래서 겁재가 딱 잡혀서 내가 돋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을사년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같은 글자가 오면 동한다 그랬죠. 요런 조짐이 같은 을사년이 오니까 아싸 이러고서 겁재들을 쫙 다 잡아버리는 거. 내가 또 돋보이죠. 이런 애는 승진하네요.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올해 저 승진 대상인데 승진 될까? 아유, 승진하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좋은 기운을 건드려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기운을 충해줘도 좋은 거예요. 좋은 기운이 드러났어. 다 좋은 거예요. 같은 글자로 와도 좋은 거예요. 나쁜 기운인데 그 기운이 움직이는 운이 와서 나쁘겠죠? 되게 보기 쉬워요.
사주 원래 원국에 있는 조짐, 원국에 있는 이런 일이 있네, 얘는. 요것만 보면 돼요. 항상 1등이야. 이게 아니고, 운에서 와서 건들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태어났습니다만, 자, 4월에 태어났어요. 이제 보자고요.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천간에 없는데, 지지에 있네요. 진 중에 지장간에 을, 개, 무가 있죠? 자, 지장간에 을개무 개수가 있네요. 지장간에 있어. 괜찮은데? 경금도 천간에 떠서 좋은데? 자, 기본적으로 좋아요. 이 사람 벼슬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왜? 묘가 진을 이렇게 묘진천 하고 있네요. 우리 묘진천 배웠죠? 그래서 천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묘진천 하고 있어서 얘가 진이 진 중에 있는 천을 하면 뚫려요. 구멍이 뚫려. 그래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천으로 을도 손상되고 개도 손상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잖아요. 유일한 여기에 뭐 자가 있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여기 있네. 스페어가 있잖아요. 얘가 손상돼도. 근데 얘는 4월에 수가 중요한데 소중한데 수가 안타깝게도 요렇게 묘진천으로 손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꼭 숨겨놓고 나 혼자 몰래 이 소중한 이 수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묘진천으로 손상되면 높이 올라가긴 힘들다. 그래도 어쨌든 어때요? 주변에 내 경쟁자들, 을목, 겁재들은 전부 다 처리를 했으니 나는 어, 벼슬을 하는 사람이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겠죠. 다만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니 열매가 조그맣겠죠. 말라 비틀어진 열매가 된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사주 좋아요. 천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뿌리가 을목이 있는데 뿌리도 튼튼한 놈이네. 자, 그죠? 그런데 얘는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을목이 힘이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있네요. 그런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을 천하니 얘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 오도 이렇게 천간에 올리면 정화가 되죠. 이렇게 정화가 되네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사주는 괜찮지만 이 봄날의 소중한 수가 깨져서 못 먹게 됐으니 열매가 견실하고 과육이 큰 게 아니라 좀 조그맣고 좀 별 볼 일 없는 과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요. 이제 일반인 사주예요. 잠시만요.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만. 자, 이 일반인 사주를 잠깐 볼게요. 이 사주도 4월에 태어났네요. 수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나요? 있네요. 여기 축에 지장간에 있어요. 축, 개, 신, 기가 축의 지장간 안에 있죠? 축은 토니까 토는 무언가의 고지이고 묘지라 그랬죠? 축은 금의 고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4월에 태어난 간목인데 너무 좋죠? 얘는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자, 4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태양이 떴어요. 햇살이 정말 찬란한 햇살 찬란한 날에 간목이 촉촉한 습기가 있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수가 뿌리를 여기다 두고 있다. 그래서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지에서 무슨 합이 또 있는 걸 볼까요? 이렇게 삼각형해 놓고 자, 4월에 천간에 병화가 떴다는 건 많이 덥다 이런 거죠. 때 아니게 5월인데 우리 예전에 보면 엘니뇨 이런 것 때문에 5월에 막 반팔 입고 다녀도 막 덥다고 그런 적 있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4월에 병화도 뜨고 정화도 뜨고
병화는 식신, 정화는 상관.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초년에는 상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하는 거니까 나의 진로, 나의 일이죠. 나의 진로나 일을 이걸 하다가 뒤에는 다른 거래. 또는 평소에 이런 경우에 어때요? 기분에 따라서 정화라는 말을 하다가 병화라는 말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되죠.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앞에 말 틀리고 뒤에 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병정화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별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만 있는 를 좋게 보는데, 자,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쁜 사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사회적 지위는 높은데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는 그렇게 높진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개수도 있고 4월에 병화가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가 있어요. 또 게다가 정화도 뿌리가 여기 있네요. 정화는 여기 뿌리 있고 사화는 여기 뿌리 있고 개수는 여기 뿌리 있고 전부 다 힘이 있네요. 그죠? 가족 구성원이 세다 이런 말도 돼요. 자, 이렇게 나는 시지에 뿌리가 있고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화가 너무 많아. 사주에 8개 글자 중에 화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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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8개 글자 중에 4개가 화야. 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5월에 너무 더워졌죠. 요게 이 사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사원일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관직으로 높이 올라가려면 관성과 인성이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어요. 나. 식신,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데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관성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어쨌든 규율을 내세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모든 기운이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률에 비유하고 또 나를 극하면서 나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법률, 국가, 뭐 그다음에 회사, 직장 이런 거에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 관성이 어쨌든 명령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잘 들어야 되죠. 관성이 뭐 해? 라고 관성이 주는 것은 관성이 하라고 시킨 일이 되잖아요. 그게 인성이에요. 또는 관성이 나한테 너 승진해 라고 주는 종이가 임명장이잖아요. 그게 인성이에요. 이 관성이 시키는 일도 되고 관성이 시키는 임명장도 되고 이거를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잘 받아서 하는 사람. 즉 관성과 인성으로 균형을 이런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 조직 생활에 적합하겠죠. 또는 공직으로 나가는데 적합하겠죠. 그런데 내가 식신이나 상관이 발달했어. 즉,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좋은데 라고 하는 나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이나 공직으로 높이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승진해요. 회사에서 회장님이 나 대신 일을 시킬 대표를 뽑아요.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냐?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해. 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내가 컨트롤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지? 나를 대신해서.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부리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굉장히 빼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빼어나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나가서 창업하죠. 오히려 승진해서 누락되죠. 따지니까 아니 뭐 그거 아니지 않나요, 사장님? 이러고 따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가지고 오는 사람. 시키면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관인 상생이 됐다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벼슬길에 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성과 인성이 나 좋아해야 되잖아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나랑 합을 하고 있거나 또는 관인 상생돼서
인성이 있어서 관성이 주는 걸 인성이 받아서 다시 나한테로 넘겨주거나 뭐 이런 좋은 관계일 때 내가 직장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높이 올라가기가 조금 어, 적합한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와서 질문을 해.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저 별 달 수 있을까요? 저 이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대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죠. 별 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군인만 별 단다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가능할까요? 글쎄요, 조금 힘들겠는데요. 이사까진 가능하겠네요. 대표는 힘들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럼 뭘 보냐? 직장과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관성과 인성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높이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관성은 어디 있어요? 금이죠. 금극목하는 거니까. 목 입장에서는 관성이 금이죠. 금은 여기 있네요. 축, 개, 신, 기가 있고. 사에도 있네요. 사, 무, 경, 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문제는 축에 있는 신금. 얘는 정관이고 얘는 평관이죠. 축에 있는 신금 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 내가 하는 행동을 예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잘했는데 그리고 예뻐해야 되죠. 나의 식상을 내가 축오천 하고 있어요. 축오 천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상관이죠. 오하는 나의 상관인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일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과 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개수는 관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은 정관인데 요 사이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정계가 수국화하죠. 그래서 어떤 관직으로 나아가서 높이 가기에는 이 사람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직으로 높이 가려면 어때야 되냐면 얘가 나랑 합해요. 이러면 좋아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천간에 얘가 정화가 아니라 신금이 있다고 칠게요. 신금은 정관이죠. 간목 입장에서. 정관이 병신합하죠. 병신합했는데 얘가 인을 깔고 인오 술 운동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즉, 나의 식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업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관이 회사에서 좋아해. 합했으니까 좋아해. 좋아해서 어쨌든 나한테로 그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면 이 직장인으로 고위직에 올라가, 직장인으로 승진해, 직장인으로 잘 돼라는 말을 하려면 관성이나 인성이 나랑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예를 들게요. 자, 이 사람이 뭐 개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개수가 있고 내가 간목이 있어요. 자, 개수는 인성이죠. 인성이 난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가 뿌리가 여기에 있네. 내가 무진일주야. 여기에 뿌리가 있는데 진도 여기에 뿌리가 있겠네요. 얘가 무게 합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사이가 좋겠죠. 그러면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얘네들이 합을 했네요. 그러면 나하고 사이가 좋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물론 지지나 뭐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관직으로 나가려면 관성과 인성이 사주에 있어서 걔가 어, 서로 생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나하고 연결되어서 나하고 연결된다는 건 일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 전체랑 연결되어서 오거나 이러면 좋습니다. 근데 일주랑 천해버렸네요. 관성과 인성이 일주랑 이렇게 천하는 관계가 되면 사이가 안 좋다라는 높은 지위까지 못 올라간다. 이 사람이 회사원이라는데 그냥 어, 회사원으로 웬만큼
이렇게 살다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사주입니다만은 이 사주는 이렇게 봐도 이 사주가 첩했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런 내용은 안 나오네요. 근데 이분도 여자가 또 있네요. 자, 옛날 분들은 이분이 1913년인가? 그죠? 13년생이신데 옛날 분들은 1960년까지는 잡첩이 처도 있고 첩도 있고 한 집에 막 살았잖아요. 이거 합법이었어요. 이거를 금지시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작첩 금지 이령을 내리면서 공무원들은 자, 법적으로 금했어. 그럼 공무원이 내가 첩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잘리는 거잖아요. 범법 행위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다 사라진 거지. 그 전까지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부인도 있고 또 바깥에 외정을 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주들을 보면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요. 있어요. 무조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비겁이 많다고 있어. 이게 아니고 오중에 있는 기토. 오의 지장간은 뭐가 있나요? 병, 기, 정이 있죠? 오중에 있는 기토랑 갑기 합해서 합하고 있어요. 그죠? 오중의 기토 내 부인. 얘가 이렇게 천간에 드러냈네요. 그죠? 병화는 또 이렇게 드러냈어요. 여기서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인중에도 있어요. 얘는 무토예요. 그쵸? 인중에 있는 무토, 오중에 있는 기토. 얘가 인오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도 바깥에 외정을 두고 있는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무토 여자랑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기토랑도 살고 무토랑도 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양도 그렇죠. 배우자 궁에서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본부인하고 제 첩하고 같은 집에 살아라는 걸 남들이 다 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인 사주에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사주도 역시 오늘은 이상하게 예시 가져온 사주가 왜 전부 다 이거 뭐야? 전부 외정을 두는 사주네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분 4월에 태어났죠? 수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수가. 자, 그런데 자수는 멀리지만 자, 가까이에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데 멀어요. 머니까 그렇게 강한 타격을 주지 않지만 시시때때를 운에서 와서 건들 때마다 움직이게 한다. 충에서 손상돼서 깨트려 버려라기보다는 충은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얘가 동하게 한다. 충은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충해서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는 보면 뭐 비견이 왕성해서 그 아내가 외정을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주에 비견이 많아요. 갑목일간인데 뭐 갑이 많아 이러면 비견이 많은 거죠. 그러면 기토가 있을 때 기토가 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부인이 뭐 바람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사주에 비견이 많다고 해서 부인이 다 바람피나요? 사주에 비기연이 많다고 해서 남편이 다 바람피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가능성은 높죠. 가능성은 높으나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렇다라고 풀이가 되는 사주예요. 왜냐?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 자, 4월에 어쨌든 임수가 있어서 좋고, 여기 금도 있어요. 그죠? 금도 있어서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는 오, 남자죠. 오 중에 있는 또 배우자 자리에 있는 남자는 재성. 즉 내가 극하는 것이 부인이었죠. 재성이 부인이었어. 부인이 어디 있어요? 부인이 있어야 되는 배우자 궁에 있으면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오중에 있는 기토 얘가 나의 부인인데 얘가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데 얘는 얘랑도 합할 수 있고 나랑도 합할 수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음은 두 양과 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달라요.
자, 이 남자와 살던 여자가 나이 들어서 나한테 와서 나랑 살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나랑 사는 여자지만 밖에 나가서 이 남자 만나고 놀아. 또 성립이 되죠. 여러 가지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버리고 가지는 않겠다. 왜요? 오중의 기토인 이 여자가 천간으로 드러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중의 기토가 드러났는데 자가 이 남자는 자수를 깐 남자야. 나는 오화를 깐 남자야.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만약에 여기도 가보다 이러면 같은 사람으로 봐요. 글자가 같으니까. 근데 같은 글자 아니죠. 바깥에서 만나는 이 남자는 되게 선비 같고 점잖은 사람이겠죠. 얘가 자수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잖아요. 정인을 깔고 있는 문서가 많은 남자, 점잖은 남자, 선비 같은 남자, 나이가 많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이 남자와 갑오라고 하는 나, 막 씩씩하고 오하는 말로 비유를 많이 하죠. 말이죠, 말. 자, 말 같은 남자, 오화를 깔았어, 식상을 깔았으니까 어때요? 재주가 있는 남자, 재밌는 남자인 나와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문제는 왜 외정,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석하진 않아요. 다만, 뭐, 갑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결국은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혼인 관계 중에 맨날 수시로 바람을 핀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좌우충 때문에 그래요. 좌우충이 없으면 맨날 바람 핀다고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 아주 막 테크니컬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좌우충이 있어서 얘가 사주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이 있다고 계속 사주에서 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째려보고 있다가 어떻다? 우리 이런 거 있죠. 바람 피는 여자는 봄날에 봄바람이 불면 바람 나잖아요. 왜? 건대니까. 이 여자는 이제 5월이야. 5월을 사람들은 뭐 여름이 시작됐지만 봄으로 보죠. 5월. 그다음에 이 5는 6월이죠. 봄이 끝날 무렵이 되면 또는 5월에 벚꽃이 피죠. 벚꽃이 지고 나면 후련히 집을 떠나는 여자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이가 동하는 때가 언제? 5월 또는 4월 한겨울에 이때가 되면 후련히 화장을 하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하니까 누구 만나러? 이 남자 만나러. 이해가 되시나요? 평소에 가만히 있어. 그런데 좌우충 해가지고 오화를 건들면 얘가 동해서 발동을 해요. 발동해서 어디로 간다? 갑자에 있는 얘를 날 동하게 한 애가 얘잖아. 갑자에 있는 갑의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은 필지언정 이혼하진 않아요. 이 여자는 바람 피고 돌아온다.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바람 피고 돌아와. 왜?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봤을 때, 자, 자식이 누구예요? 자식은 금이죠. 기토 여자 입장에서는 토생금, 내가 생한 토생금 한 게 자식이죠. 자식이 자식 자리에 있잖아요. 예, 금, 신금이 자식. 남자 입장에선 자식은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그 금이죠. 금극목하는 것. 남자 입장에서도 자식, 여자 입장에서도 자식이어야 되는 게 맞죠. 금은 기토 여자의 자식이 간목인 남자의 자식인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자식이 어때요? 이 자식 발음 되게 이상하다. 자, 어쨌든 자녀분이 이? 자녀분이 여기 있죠. 자녀분이 어때요? 오시는 또 암합을 해요. 암합 나오니까 여러분 또 어려워. 아, 아니 뭐야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럴 것 같은데 자, 아마 자, 지장간을 그래서 자꾸 떠올리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에는 신, 무, 임, 병이 있어요. 신은 수가 처음 생하잖아요. 신자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임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화는 병, 기, 정이 지장간에 있죠. 자, 신 중에 있는 임수와
오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암리에 합해서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갑오 남자의 기토 여자는 어느 날 후련히 화장을 하고 떠나서 며칠씩 안 들어오는 여자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나의 자식이 여기 있어서. 4월에 소중한 건 뭐다? 수. 그죠? 이 자식이 어리의 수를 이고 있죠? 이 자식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요.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재밌네요. 자, 어쨌든 요런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4월에는 뭐 한다? 금을 익혀야 된다 그랬죠? 금을 익히는 모습, 사신합하고 있어요. 금을 익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기토 여자가 살을 깔고 어디로 와요? 사신합하고 있죠? 그래서 자식을 떠나지는 못한다라고 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책에는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길게 풀이해서 설명했어요. 더 많은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많은 거를 우리는 사주에서 풀어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하나로 한 편의 영화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사연, 뭐 이런 거. 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주로 풀이가 돼요. 실제로 이 책에도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설명을 하는 방식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근거를 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책에서는 그냥 비견이 많아가지고 아내가 외정을 그냥 갖는다. 만약에 창녀를 만나면 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그냥 50% 찍어 맞추기 50%예요. 비견 겁재가 사주에 많으면 에 남편 바람 펴 찍으면 반은 맞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야 틀림없어 왜 이래? 라고 이러면 우리 달도 찝을 수 있고 계절도 찝을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봄에 나가나요? 겨울에 나가나요?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벚꽃이 질 무렵 벚꽃이 지면 미쳐요. 그래서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는 오화가 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겨울만 되면 그래요. 그럼 자수가 동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찝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돌아오는 날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잘 상담한다는 건 질문을 잘하는 사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런가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세팅하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뭐 뒤에 일반인 사주 외에 더 있는 사주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